추석 이후에 이제 집값 전망, 대한민국 부동산 최고 전문가시죠. 그리고 가장 셀럽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김학렬 우리 스마트티오 부동산 조사연구소장님 모셔봤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요즘? 네, 그냥 하는 일 없이 바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또 서울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좀 뭐 가장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역별로 한번 조금씩 이제 사정이 지역별로 이렇게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뭐 서울부터 한번 좀 차분차분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제일 시세가 낮은 곳이 도봉구랑 금천구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대, 2천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가 지역과 최저가 지역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도 좀 더 입장이 더 나쁘다, 좀 다 다르다는 굉장히 말씀이에요. 다르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오른 이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대규소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거긴 대출이 안 나와요. 거기는 15억짜리도, 그러니까 20평대도 다 20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현찰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가장 오판했던 게 뭐냐면요. 예. 대출, 지금 지금도 대출 규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들을 안 살 거다, 그래서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대출 규제 선을 넘은 지역들이 서울에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매물이 문제지 대출이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은 이제 거래량은 적지만 계속 네.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아직까지 대출을 받아서 거래될 수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들은 계속 끊임없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좀 밑에 지역들부터 말씀드리면 도봉구, 금천구,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정도 네. 6개 지역들. 예, 그 지역들은 지금 대출이 좀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고 또 신용대출 좀 포함하게 되면은 괜찮은 아파트들로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하위권이 금천구인데 예. 금천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독산동에 있는 롯데캐슬 골든파크예요. 예. 그게 작년까지 9억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예. 이게 14억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아마 이제 거기도 15억 선에 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대출이 가능한 지역들이 지금 서울 주변 지역에서는 오르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는 지금 대출을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 예. 그 이상 단계들은 미미하게 신고가를 상승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15억이 넘어간 데들은 예. 15억 전후로는 잠깐 보합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억이 넘어간 지역들은 아예 그냥 뭐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갑자기 평당 5천 6천 하던 게 갑자기 평당 1억으로 점핑을 해버렸거든요. 그 조합 인가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런 지역들. 예. 결국은 이제 똘똘한 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 서울은 그래서 지금 거의 양극화가 아니라 정말 구마다 다 다른 형태로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선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권으로 지금 밀려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 인천에는 대출도 좀 나오고 규제를 된다 하더라도 매물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밀려갔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전까지 모르다가 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슈가 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 그렇죠. 광명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거든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거래가 주춤한 상태고요.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광명에서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부천, 인천까지 가게 되는데 예. 과거에 그 인천에 동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천 동구요. 네, 동인천 지역입니다. 네. 또 이제 역사 문화재가 있고 뭐 이렇게 월미도 있고 그런 지역들인데 거기도 최근에 재개발이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해야 되는 낙후된 입지였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의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예. 최근에 주변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를 사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재개발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인천 동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인천 동구가 오게 되면 인천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최근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은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고 예. 인천엔 총 8개 구가 있어요. 예. 그 광화군이랑 운주군 빼고 구 지역으로 8개 구가요. 다 거의 탑1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상위권에. 그러니까 예. 지금 동구나 미추홀구나 중구나 이런 지역들은 잘 안 오른 지역들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오르고 있다. 기존 아파트가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도 되고 있다. 지금 수도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빅4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데가 과천이고요. 예. 성남하고 하남, 광명인데 예. 이 지역들은 미미하지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가격대가 비쌉니다. 서울의 중위권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 때문에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는 지금 아까 강남구, 서초구 거의 미미하게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중위권 지역입니다. 중위권이요? 예,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의왕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라든지 그 라인도 좀 살짝 많이 올랐는데 예. 의정부하고 의왕이랑은 한강으로부터 굉장히 먼데 무슨 연관이 있었겠느냐? 예. GTX-C라고 하는 그렇죠. 호재가 예, 예. 6월 달에나 터졌거든요. 예. 원래 여기 계획이 안 돼 있었다가 추가역을 개통한다라고 하는 호재 때문에 지금 GTX-C 라인이 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북쪽으로는 의정부가 많이 올랐었고 의정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 오른다고 하는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포천까지도 지금 살짝 그 예. 동기가 파진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중위권 지역들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 하위권 지역까지도 퍼지고 있고 의왕시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의왕시는 원래 GTX-C 역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덕원역이 추가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밑에 의왕역이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그 3기 신도시 또 추가됐잖아요. 군포, 의왕, 안산 하면서 거기에 대한 4만 2천 세대 배후 수요지로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의왕시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1억씩 올라간 건 주제치고 매물이 싹 다 걷어들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의왕시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되셨어요. 순식간에. 예, 물론 뭐 순식간에 팔아야 예, 너는 내겠지만. 갑자기 매물들을 다 그분들도 이사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급 입지인 안양이나 과천으로 가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물건을 걷어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왕시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의왕시가 중위권 지역인데 의왕시 밑단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군포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네. 안산 시흥까지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경기도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있다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다 예. 오른다. 예. 그래서 지금 예. 경기도에서는 제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될 만한 지역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충청남도가 붙어 있거든요. 천안, 아산까지도 지금 영향이 되고 있고 예. 심지어 충청남도에서 안 오기로 유명했던 공주 예. 뭐 이런 지역들도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홍성에도 분양이 잘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자체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부터 시작했던 그 전세난, 주택난이 밀려서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홍성이나 천안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밀어내기라는 거, 한 칸씩 뒤로 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안성에 있던 분들이 천안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 갔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청주라든지 뭐 충주라든지 거기까지 왔는데 예. 한 단계씩 밀려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갔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흔히 얘기하는 뭐 불장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KB 통계를 가지고 매주 제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칼럼 쓰는 데다 기고를 하고 있는데 예. 주 단위로 0.5%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는 수치거든요. 주 단위로 0.5.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진짜 불장이라고 해도 되는 장인데요. 예. 그래서 보통 그 광역 시도 중에서 전체 평균이 0.5%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근데 지금 인천하고 경기도는 전체 평균이 0.6, 0.7 이렇거든요. 아, 예. 그럼 거기는 평균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지방 다른 광역시라든지 도지역은 그렇게는 안 올라가고 있고요. 지방 쪽도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경상북도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네. 대구는 대구, 예. 지난 3년 동안 시장이 좋아서 분양을 많이 했었고 예. 분양을 많이 하는 거와 동시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 물량도 많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요. 예, 그때 뭐 언뜻 그 네. 보도에도 좀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미분양이 나는데 예. 근데 그건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수성구의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들은 미분양이 안 나고요. 예. 입지가 조금 애매한 지역에 제가 분양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분양했던 물량 중에서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싸가지고 피가 좀 붙어있는 분양권이 거래되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분양했던 것들은 입지도 나쁜데 분양가가 비싸. 이전에 분양했던 게 입지는 좋은데 분양가가 싸. 그럼 이걸로 갈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대안이 많아서 지금 미분양이 나는 것들은 그렇게 미분양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봤자 2,000세대도 안 돼요. 전체 미분양 숫자가. 참고로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대구의 미분양이요. 18,000세대였어요. 18,000.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대구에 완전히 진짜 암흑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미분양이 좀 증가 하나도 없다가 2,000석까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선택의 대안이 많아진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이 있는데 부산은 아직도 전체 평균은 상승이에요. 호재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도심지 워낙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재개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입지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도 이게 뭐 몇백 대 정도는 아니지만 몇십 대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계속 그 정도는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들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강서구 쪽에는 명지지구라 그래서 에코 델타시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개발을 할 예정이고 기장군 쪽엔 최근에 롯데 아울렛하고 롯데 월드도 지금 거의 다 준공 가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 새로운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랑 연결되는 또 일자리 지역들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시 저한테 질문 최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왜 빠지냐는 거예요. 자, 왜 빠집니까? 예. 많이 올랐어요.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 2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요 서울도 빠져요. 지금 세종시는 입주 물량도 많았고 입주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만 혼자 있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크진 않았을 텐데 세종시가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세종시 주변에 좋은 입지가 많거든요. 대전도 서구 유성구가 세종시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청주도 붙어 있고요. 오송 같은 경우는 오송에서 KT 타고 이제 그렇죠. BRT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천안도 붙어 있고 공주도 괜찮거든요. 계룡도 괜찮고. 세종시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대도시들 기존에 그 세종시보다 컸던 도시에 괜찮은 입지, 괜찮은 아파트 가격이 더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대전이 올라가고 있고 청주가 올라가고 있고 천안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천안, 청주, 대전이 많이 올라가면 세종시가 조금 더 이 정도 가격이면 세종시 들어가야지 또 이런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걸린다고 하는 게 뭐 몇 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1년 정도 사이에 또 다시 또 오르락내리 이렇게 반복할 것 같아요. 결국 좀 조정을 예. 좀 받고 예. 꼭 기간을 좀 거쳐야 된다. 그렇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선택의 대안이 많아진 거예요. 예, 충청권 예.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이 정도 가격이면 세종시 갈까? 아니면 대전 유성구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예. 예.